침묵. 병실의 하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마취에서 깬 지 1시간.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혹시 엄마일까?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매번 다른 환자의 가족이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딸로 살면서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을까요? 그런데 정작 제가 암 수술대에 올랐을 때 엄마는 오빠네 손주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30분. 병실을 스쳐 지나간 엄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오빠가 요즘 병원 운영이 힘들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순간 52년간 쌓여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아, 나는 딸이었구나. 그저 딸이었을 뿐이구나.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딸들의 침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세 김미영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52년간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딸의 고백입니다. 그 시작은 제가 3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번째 기억 1000원의 의미. 3살. 인간의 기억이 시작되는 나이라고 하죠. 신기하게도 제 첫 기억은 명절날의 그 순간입니다. 큰아버지의 커다란 손, 그 손에 들린 10,000원짜리 지폐. 야, 장손이니까 너는 10,000원이다. 오빠의 환한 얼굴, 오빠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흐뭇한 미소, 그리고 제 앞에 놓인 1,000원짜리 한 장. 딸은 이 정도면 되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1,000원과 10,000원의 차이를 숫자의 차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숫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재의 무게였습니다. 나는 1,000원, 오빠는 10,000원. 그게 우리 집안에서 나와 오빠의 가치였습니다. 어린 제가 엄마한테 물었을 때 엄마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아들이잖아. 너는 딸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변명도 위로도 없이 그저 아들과 딸. 그게 모든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1,000원짜리를 손에 쥐고 잠이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덜 소중한가 보다. 3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홍색 책가방에 수치심. 초등학교 입학. 아이들에게 얼마나 설레는 날입니까? 새 교복, 새 책가방, 새 운동화. 모든 것이 새 것인 그날. 오빠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와, 엄마, 진짜 멋있다. 파란색 책가방, 새 운동화, 풀냄새 나는 새 교과서. 저도 그런 날을 기다렸습니다. 미영아, 이리 와봐. 엄마 손에 들린 건 분홍색 책가방이었습니다. 낡았습니다. 구석이 해지고 어깨끈이 닳았습니다. 사촌 언니가 쓰던 건데 아직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엄마 나도 새 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아, 이거면 충분해. 어차피 여자애는 시집 가면 되니까. 시집. 7살 아이가 시집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빠는 꿈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시집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집이었습니다. 첫 등교날 낡은 분홍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야, 그거 새 거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그날 집에 돌아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7살 아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3부 열등의 무게, 중학교 2학년, 제 인생 최고의 성적, 전교 10등, 성적표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등수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10등 했어.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는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 수학이 왜 이래? 오빠는 수학을 잘하는데. 10등. 전교에서 10번째. 500명 중 10번째. 그런데 돌아온 건 한숨과 비교였습니다. 마침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오빠는 20등이었습니다. 준호야, 이번에 좀 떨어졌네? 엄마가 보양식 해줄게. 힘내라. 저는 10등. 오빠는 20등. 저는 한숨. 오빠는 보양식. 그날 저녁 오빠는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10등을 해도 20등만 못한 걸까요? 그날 밤 성적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인정받지 못할 텐데. 하지만 다음 날 성적표를 주워서 펴놓았습니다. 그래도 10등은 10등이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해낸 10등이니까. 그날 제가 배운 것,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그건 너무 가혹한 교훈이었습니다. 14살 아이에게는 대학이라는 꿈의 무게, 고등학교 3학년, 진로 상담 시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미영아, 넌 뭐가 되고 싶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간호사요. 아니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그래, 내 성적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꿈을 긍정해 준 것이.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간호대학 가고 싶어.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한참 후에야 대답이 들렸습니다. 미영아, 응? 너는 전문대 간호학과 가라. 엄마, 나 4년제 가고 싶어. 설거지가 멈췄습니다. 엄마가 돌아봤습니다. 4년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럼 오빠는요? 오빠는 의대 삼수하면서도 말을 자르는 엄마의 목소리. 오빠는 아들이잖아. 아들은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저는요? 제대로 배우지 않아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빠는 삼수 끝에 의대에 갔습니다. 지방의대. 그날 집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의사 된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축하의 건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6년. 오빠는 앞으로 6년간 의대를 다닐 것입니다. 등록금만 6천만 원. 생활비까지 합하면 1억.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부모님의 노후 자금. 그리고 제 학비. 저는 전문대 3년. 등록금 1,200만 원. 그나마 반은 제가 알바로 벌었습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과외. 밤 11시까지 일하고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빠는 자취방에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준호는 공부에 집중해야 하니까. 저는요? 저는 공부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나 봐요. 어느 날 알바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학생, 무슨 일 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이 있냐고요? 모든 게 일이었습니다. 태어난 것부터가 일이었습니다. 딸으로 태어난 것이 5천만 원과 500만 원. 오빠가 결혼했습니다. 32. 신부는 같은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아들 결혼은 제대로 시켜야지. 엄마의 목소리에는 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금 5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2억, 합계 2억 5천만 원.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어느 날 이삿짐 센터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사해?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오빠 결혼시키려고 집을 팔았어. 30년 살던 아파트, 시세 3억. 오빠한테 2억 5천, 남은 5천만 원으로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방 2개,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엄마와 아빠는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빠를 위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2년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28. 남편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착하고 성실한 사람. 엄마한테 소개했습니다. 의사는 아니구나? 첫마디였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딸이 시집 가는 건데, 뭐 어쩌겠니? 마지못해. 그게 엄마의 태도였습니다. 결혼준비금. 미영아.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 결혼준비금은 좀 적을 것 같아. 얼마예요? 500만 원. 잠시 엄마와 나 사이에 정적이 흐른다. 오빠한테 많이 들어가서 너는 좀 이해해줘. 내가 딸이니까. 또 나왔습니다. 그 말이 딸이니까. 평생 들어온 그 말. 평생 저를 올가맨 그 말. 딸이니까 덜 받아도 돼. 딸이니까 참아야 해. 딸이니까 이해해야 해. 딸이니까, 딸이니까, 딸이니까. 그날 밤 남편과 둘이 각자 모은 돈을 꺼내 놓았습니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500만 원. 오빠는 2억 5천만 원 받았는데 저는 500만 원. 50분의 1. 그게 딸의 가치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 살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저를 차별하지 않았으니까요. 결혼식 날 들러리가 물었습니다. 언니 행복해? 웃었습니다.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분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웃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딸을 낳은 죄. 30.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고통, 비명, 그리고 산모님 딸입니다. 딸. 저는 웃었습니다. 딸이라니 기뻤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딸 낳았어요. 잠시 조용한 정적이 흐른다. 딸.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응. 건강하니? 네, 아주 건강해요. 그래, 잘 됐다.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다음엔 아들.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첫마디가 다음엔 아들. 산후조리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시어머니와 둘이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도 이렇게 살게 될까? 무서웠습니다. 2년 후 오빤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집안이 떠나갔습니다. 장손이다. 장손. 엄마는 한 달간 오빤의 집에 계셨습니다. 산후조리원비 300만 원. 특실이었습니다. 조리원 끝나고도 3개월을 더 도와주셨습니다. 장손이니까 특별히 잘 키워야지. 제 딸은요? 여자애는 튼튼하니까 잘 크더라. 같은 손주인데 한 명은 장손, 한 명은 그냥 여자애. 돌잔치도 달랐습니다. 제 딸 금반지 한 돈, 비용 지원 없음. 오빠 아들 금반지 5돈, 비용 지원 500만 원. 어느 날 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나 안 좋아하시는 거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좋아하셔.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5살밖에 안 됐지만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덜 사랑받는다는 것을. 그날 밤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딸로 낳아서, 이 세상에 딸로 태어나게 해서. 그게 제 죄였습니다. 3개월의 간병, 30분의 방문. 5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당뇨 합병증. 그리고 이번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나 바빠. 병원 일이 있어서. 아빠 간병은 내가 좀 해줘. 오빠, 나도 일해. 미영아, 너는 간호사잖아. 병원 일도 익숙하고. 익숙하다고요? 제 일이 있습니다. 제 환자가 있습니다. 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반차를 냈습니다. 연차를 썼습니다. 3개월. 아침 6시 병원. 아버지 세수. 식사 보조. 병원 일 9시 출근. 점심시간 병원. 퇴근 후 병원. 밤 10시 귀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오빠는 일주일에 한 번, 20분쯤 머물다 갔습니다. 육아 핑계로 올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내가 바쁜데 왔니? 아빠 건강하시니까 다행이다. 20분. 그리고 떠났습니다. 제가 쓴 돈, 병원비 일부, 간병비, 생활용품, 영양제, 건강식품, 합계 800만 원. 제 월급 350만 원. 2달 반치 월급. 오빠가 낸 돈. 영원. 아버지가 퇴원하셨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근데 준호는 바빠서 자주 못 왔지? 너도 이해해줘. 의사라는 게 워낙 바쁘니까. 이해. 3개월은 당연. 20분은 이해. 그게 규칙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그리고 엄마는 오빠네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들네 집에 있어야지. 그게 편해. 3개월 간병한 딸 집이 아니라 20분 오는 아들 집이 편하답니다.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마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저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저 딸이라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암, 그리고 1,000만 원. 작년 건강검진 결과 김미영 환자분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유방암입니다. 초기지만 수술이 필요합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암이라고요? 저한테요? 다음 주 수술 일정 잡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엄마, 왜, 암이래요. 뭐, 유방암. 다음 주에 수술해요. 잠시 말이 없습니다. 길고 긴 침묵. 그리고, 그래도 초기라며? 그럼 괜찮겠네. 괜찮다고요? 암인데요? 제가 암인데요? 엄마 무서워요. 에이, 요즘 암은 잘 고친대. 너무 걱정하지 마.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감기 걸렸다는 것처럼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52년을 딸로 살았는데, 제가 암에 걸렸는데, 엄마의 첫마디가 괜찮겠네였습니다. 수술날, 남편이 휴가를 냈습니다. 병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엄마가 오셨습니다. 30분,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가 도착한 시각, 오후 1시. 미영아, 엄마가 있어주고 싶은데 오빠네 손주 봐줘야 해서. 네, 대답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리고 말이야,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병원비. 제가 암 수술하는데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병원비였습니다. 보험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럼 엄마는 갈게.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30분. 30분. 엄마가 제 병실에 있었던 시간. 손주가 기다리니까 박서방 있으니깐 나중에 다시 오마. 엄마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갈 시간. 옆 병상 환자분.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부러웠습니다. 간호사가 왔습니다. 김미영님 들어가세요. 남편이 말합니다. 별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마취 주사. 천천히 숫자 세세요.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생각. 순간 엄마를 생각하며 나는 혼자구나. 회복실. 눈을 떴습니다. 통증. 남편분 계세요. 간호사의 목소리.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고마웠습니다. 엄마는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오셨어. 알고 있었습니다. 물어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봤습니다. 기적처럼 오셨을까봐. 52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먼저 생각하셨을까봐. 아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복도의 발소리. 혼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미영아, 몸은 좀 어때? 아직 아파요, 엄마. 그래, 푹 쉬어. 그런데 말이야. 그 말 뒤에는 항상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빠가 요즘 병원 운영이 힘들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정적?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가 암 수술하고 일주일, 겨우 일주일.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오빠를 도우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지금 회복 중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아. 그래도 오빠는 내 친오빠잖아. 오빠가 힘들 때 가족인 너라도 도와줘야지.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52년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침묵의 종말. 엄마.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도 놀랄 만큼. 왜? 전 지금 암 환자예요. 알아. 그래서라고요? 그래서요? 딸이 암 수술했는데. 그래서예요? 엄마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촉이라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암 수술하고 일주일 된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엄마. 왜 그래, 너. 엄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이라도 저를 먼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뭐, 세뱃돈도 오빠가 10배 더 많았고, 새 옷도 오빠만 받았고, 학원도 오빠만 다녔고, 대학도 오빠만 제대로 보냈고, 결혼 준비금도 오빠가 10배 많았어요. 엄마가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미영아, 그건 아직 안 끝났어요. 소리쳤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애 낳았을 때는 3달이나 붙어 계셨으면서 제가 낳았을 때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돌잔치 금반지도 5배 차이 났고 아버지 간병도 제가 3개월 했는데 오빠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달랑 20분씩만 왔어요. 그런데 엄마는 오빠네 집으로 가셨죠. 제가 1,000만 원 빌려줬을 때는 겨우 1,000이라고 하셨고 이제 제가 암 수술하고 일주일 됐는데 또 오빠 도와달라고 하세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저는 딸이 아니었나요? 침묵. 긴 침묵.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 무슨 소리야, 너도 내 딸이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 그럼 왜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왜 저는 항상 덜 받고 더 줘야 해요? 왜 저는 아플 때도 참아야 하고, 왜 저는 힘들 때도 이해해야 하고, 왜 저는 죽을 것 같아도 오빠를 도와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딸이 뭐예요? 뭔가요? 엄마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그래왔잖아. 그게 이유예요? 아들은 대를 이어야 하고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니까. 전 지금도 엄마 딸이에요. 결혼했다고 남이 된 게 아니에요. 52년을 살았는데 52년 동안 엄마 딸이었는데 시집 갔다고 남이 된 건가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아들하고는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엄마의 대답. 아들은 아들이잖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아들, 딸은 딸. 52년간 들어온 그 말,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전 이제 못해요. 제 목소리는 이제 차가움을 넘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뭘? 오빠 도와주는 것, 엄마 부탁 들어주는 것, 딸로서 희생하는 것, 다 못해요.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엄마한테 어떻게 해? 엄마, 전 52년 동안 딸로서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아니, 그 이상으로 했어요. 오빠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받고도 불평 안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게 10배를 요구하세요. 10배의 희생을, 10배의 인내를, 10배의 이해를. 더 이상은 못해요. 미영아,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제 딸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제 딸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한테 진심을 말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화를 끊은 날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이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52년 만에 해방이었습니다. 변화의 조짐. 3일 후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미영아, 엄마한테 들었어. 통화 좀 하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빠가 집에 왔습니다. 문 앞에서 미영아, 나야. 남편이 제 눈치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여인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초췌한 모습. 들어와.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흐름나.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말해. 그동안 미안했어. 고개를 들어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의 눈이 붉었습니다. 엄마한테 내 이야기 많이 들었어. 내가 얼마나 받았고 너는 얼마나 못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받았는지, 나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받기만 했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뭘 포기했는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52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계속 말했습니다. 1,000만 원 갚을게. 시간 좀 걸리겠지만 꼭 갚을게. 빚은 빚이니까. 오빠. 그리고 미영아, 아프지 마. 제발. 오빠의 목소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내가 암이라는 거 듣고 나서 정말 무서웠어. 너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 처음 해봤어. 평생 내가 옆에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없을 수도 있다는 게, 그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오빠가 울었습니다. 50 중반의 남자가 제 남편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영아, 건강해져. 제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52년이었으니까요. 오빠. 응? 오빠 이제 철들었구나.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늦었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행이야. 오빠가 물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뭐 도와줄 것 없어? 그동안 너한테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오빠 가족 잘 챙겨. 미영아, 대신에 조카들한테는 공평하게 대해줘.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이 사랑해주고,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그리고 미영아. 응? 사랑해. 52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괜찮았습니다. 엄마의 방문.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15년 만에
우리 집에 오신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차를 내드렸습니다. 엄마는 차를 마시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미영아, 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말씀하세요. 엄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펴보니 통장이었습니다. 엄마가 내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어. 5년 전부터 엄마 매달 50만 원씩 지금 3천만 원 정도 됐어. 왜 이제서야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걸까요? 엄마가 미안해서 내가 결혼할 때 500만 원밖에 못 줘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몰래 들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다는 거 듣고 나서 이걸 언제 줘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제 줘야 할 것 같아서 엄마도 울고 계셨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내 말이 맞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했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딸로 자랐거든. 네. 엄마도 오빠가 있었어. 엄마도 평생 차별받고 살았어. 엄마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어릴 때는 더 심했어. 딸은 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어. 오빠는 대학 갔는데 엄마는 중학교만 졸업했지. 결혼할 때도 혼수만 챙겨줬어. 단 한 푼도 안 줬어. 엄마도 서러웠어. 많이 울었어. 그런데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엄마도 엄마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너한테도 그렇게 한 거야. 엄마는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였습니다. 엄마, 응? 그럼 엄마는 서러웠으면서 왜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엄마도 그렇게 자라서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아들은 아들이니까 더 챙겨줘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어? 엄마, 그건 틀렸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겠어. 너 말 듣고 나서 밤새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정말 못했구나. 너를 딸로 낳고도 딸답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세뱃돈 받을 때, 새옷 받을 때,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매 순간 너는 서러웠을 거야. 근데 엄마는 그걸 몰랐어. 아니, 모른 척 했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엄마, 미영아, 너무 늦었지? 늦었습니다. 52년이나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딸로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매일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죽을 끓여 오시고 밑반찬을 만들어 오시고 제 손을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프면 말해. 엄마가 옆에 있을게. 52년 만에 처음으로 아플 때 엄마한테 기댈 수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힘들 때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미영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엄마가 너를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었지? 이제부터는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줄게. 그 말을 듣고 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명절 때 엄마가 우리 집에 보내신 것, 쌀 20kg, 과일 2박스, 고기 5kg, 반찬통 15개, 오빠네보다 많았습니다. 그동안 못 챙긴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한테 용돈 10만 원 주셨어. 그리고 안아도 주시고 많이 컸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딸아이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제대로 사랑받는다고 느낀 거였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바꿔 받으셨습니다. 미영아, 내 딸 정말 예쁘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못해줬는지 이제라도 잘해줄게. 고마워요, 엄마. 미영아, 너도 이제 많이 좋아진 거지?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엄마 딸이 건강해야 엄마가 살지. 엄마 딸,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오빠도 변했습니다. 1,000만 원을 5개월에 걸쳐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문자를 보냅니다. 미영아, 이번 주는 어때? 통원 치료 날짜 알려줘. 내가 같이 갈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왔습니다.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 조금. 괜찮아. 오빠가 옆에 있잖아. 오빠. 순간 그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미영아, 너 없으면 나는 안 돼. 그거 알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오빠 없으면 안 돼. 그럼 됐다.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응.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와 진짜 남매가 된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전하는 이야기. 제 딸이 찾아왔습니다. 24살.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딸. 차를 마시다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여직원들이랑 점심 먹다가 나온 얘기인데, 응? 다들 친정 부모님한테 차별받은 경험이 있더라고요. 오빠나 남동생이랑 다르게 대우받았던 거. 딸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그랬죠?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 말 잘 들어봐. 네. 커피잔을 내려놓고 딸을 마주 보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딸이라서 차별받으며 살았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고.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 그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미소야, 너는 여자로 태어났다고 차별받으면 안 돼. 회사에서든 집안에서든 누가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맞서. 엄마, 딸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외할머니가 삼촌네랑 우리 집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 삼촌네 오빠한테는 용돈도 더 많이 주시고 안아도 더 자주 주시고. 미안해. 내가 그걸 느꼈구나. 괜찮아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 외할머니가 요즘은 많이 달라지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달라지셨어. 이제라도.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외할머니한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저 같았으면 평생 참았을 것 같은데 엄마도 52년을 참았어. 근데 암 걸리고 나서 깨달았지. 더 이상 참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엄마, 미소야, 내가 결혼하게 되면 상대방 집안을 잘 봐.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는지 아니면 외부인처럼 대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해. 딸이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래. 엄마처럼 차별받게 하지 마. 그게 엄마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참지 않을 거고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 엄마가 못 산 만큼 너는 당당하게 살아줘.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52년을 참다가도 결국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미소야.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성인이 된 딸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겪은 상처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이 아이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그게 제가 52년을 살면서 얻은 가장 확실한 깨달음입니다. 52년 후의 깨달음. 지금 저는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 편이 있으니까요. 남편, 엄마, 오빠, 딸, 5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느낍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엊그제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유언장 고쳤어. 네, 이제 너랑 준호 정확히 반반이야. 그동안 못 챙긴 것 생각하면 내가 더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이게 공평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영아, 엄마가 보험도 들었어. 나중에 엄마가 아프거나 하면 그 돈으로 요양원 갈 거야. 너나 준호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너의 인생이 더 중요해. 특히 너는 평생 희생했으니 이제는 내 인생 살아야지. 52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제 인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영아, 건강검진 받았어? 나 다음 주에 휴가야. 같이 병원 가자. 내 정기검진일 아니야? 오빠가 같이 갈게. 그리고 미영아, 고마워. 그동안 받기만 해서 이제부터는 오빠가 챙길게. 건강해져.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너 없으면 나는 안 돼. 사랑해, 동생아. 52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한테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입니다. 어제 제 딸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엄마 봐봐. 그림 속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딸이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이건 엄마, 이건 나, 이건 할머니, 이건 외삼촌. 모두 웃고 있네. 응,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 우리 가족이지.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행복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행복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행복합니다. 클로징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 제 이야기가 너무 슬프셨나요? 하지만 끝은 희망적이잖아요.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요. 52년이 걸렸지만 우리 가족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나도 소중해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우리 함께 위로받아요. 함께 용기 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딸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할 때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합니다. 이 차별의 역사를.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한 사람이라도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딸이라서 차별받는 사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모든 자녀가 평등하게 사랑받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아들도 소중하고 딸도 소중합니다. 똑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모두 평등하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도 소중하다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